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중년 부부와 연애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비밀 하나를 공개하려고 해요. 제 상담실을 거쳐간 수백 명의 중년 여성들과 남성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인데요. 솔직히 처음 발견했을 때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의 농담으로 냉랭하던 여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쌓인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차갑던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거리를 두던 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마법 같은 일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자한테 농담을 던졌는데 완전히 차갑게 반응하는 경우요.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인데 오히려 분위기만 싸해지고 여자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그 이후로 관계가 더 어색해지는 경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농담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어떤 남자들은 한마디만 던지면 여자들이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대화가 술술 풀리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날 밤 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어떤 종류의 농담을 하느냐예요. 제 상담실에 62세 김 씨라는 남자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아내와 거의 5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살았대요. 손도 안 잡고 같은 방도 안 쓰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농담 하나를 아내한테 던졌어요. 딱 한마디요. 그 한마디가 뭐였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저녁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웃었고 대화를 시작했고 그날 밤에는 남편 손을 먼저 잡았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부부관계까지 자연스럽게 재개됐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비슷한 케이스를 수십 번 봤거든요. 특정 유형의 농담에 중년 여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도 긍정적으로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경계가 풀리고 남자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중년 여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면 답이 나와요. 50대, 60대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여자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젊은 여자들은 재미있는 농담, 위트 있는 말에 반응해요. 근데 중년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중년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인정이에요. 자기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걸,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들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변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자주 받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제대로 봐주고 인정해주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칭찬하면 안 돼요. 당신 예쁘다, 당신 멋있다. 이런 식의 직접적인 칭찬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거짓말처럼 들려요. 중년 여자들은 거울을 매일 보거든요. 자기가 젊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칭찬은 진심으로 안 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농담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전달하는 거예요. 유머 속에 진심을 담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부담 없이 받아들여요. 농담이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계속 맴돌거든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중년 여자들한테 효과적인 농담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농담이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특정 구조를 가진 농담이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분석했어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까지 다 연구했죠. 그 결과 제가 발견한 최고의 농담 유형이 있어요.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매길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요. 그 중에서도 1위는 정말 압도적이에요. 이 농담만 제대로 쓸 줄 알면 거의 모든 중년 여자한테 통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농담은 단순히 웃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을 여는 게 목적이에요. 경계심을 풀고 호감을 만들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농담을 제대로 구사하면 그날 저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지금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아니면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아니면 재혼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싶다면 이 농담들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게 없이는 중년 여자한테 접근하기 정말 어려워요. 반대로 이것만 제대로 알면 관계를 만드는 게 훨씬 쉬워지죠. 58세 이 씨라는 남자분이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3년 동안 혼자 살다가 재혼을 생각하게 됐대요. 소개팅을 몇 번 나갔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대화가 안 풀리고 어색하고 여자들이 관심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 상담을 받으러 왔죠. 제가 이분한테 몇 가지 농담 패턴을 알려줬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뉘앙스로 전달해야 하는지요. 이분이 다음 소개팅에서 그대로 적용했대요. 그랬더니 여자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자가 웃기 시작했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밥 먹고 나서 여자가 먼저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대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그리고 석 달 후에 이분은 그 여자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농담 하나예요. 대화 방식 하나예요. 같은 사람인데 말만 바꿨을 뿐인데 여자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이게 농담의 힘이에요. 여러분, 중년 여자들은 말에 정말 민감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남자를 판단해요. 그 사람의 성격, 교양, 센스, 진심까지 다 읽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농담 하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농담은 관계를 완전히 망쳐요. 제가 상담하면서 본 케이스 중에 남편이 농담 한마디 잘못해서 아내한테 10년 동안 미움받은 경우도 있어요. 진짜예요. 단 한마디였는데 그게 아내한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거죠. 반대로 올바른 농담은 관계를 극적으로 바꿔요. 냉전이던 부부가 다시 사랑하게 되고 처음 만난 남녀가 금방 친밀해지고 그날 밤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게 농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발견한 최고의 농담 패턴들을 전부 공개하려고 해요.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알려드릴 거고요. 각 농담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실제 성공 사례는 뭐가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 내용은 상담실에서 돈 받고 알려드리던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무료로 다 공개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중년 남자들이 이걸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걸 봤거든요. 좋은 사람인데, 진심인데, 단지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자한테 거부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일 당장 아내한테 또는 만나는 여자한테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무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도 여자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약속하셔야 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해요. 중간에 대충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메모할 준비도 하시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릴 1위 농담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세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익히면 중년 여자 관계에서 거의 실패가 없어요. 제가 수십 번 검증한 거예요. 실제로 이 농담으로 관계가 바뀐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농담들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좋은 농담을 아는 것만큼 나쁜 농담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한 번 실수하면 만회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농담들을 순위별로 알려드릴게요. 왜 그 농담이 효과적인지, 어떤 심리 원리가 작용하는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까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례들도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도록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중년 여자를 사로잡는 농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발견한 결정적인 농담 패턴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농담들이에요. 많은 남자들이 선의로 농담을 하는데 오히려 여자를 화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농담의 소재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중년 여자들한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농담했다가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첫 번째 금기가 뭐냐면 외모나 나이를 소재로 한 농담이에요.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살 좀 빼라는 소리, 주름 생겼다는 소리, 나이 들었다는 소리, 이런 건 농담으로도 절대 하면 안 돼요. 중년 여자들은 이미 자기 외모에 대해 엄청난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거울 보면서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데 얼마나 괴로울까요? 젊은 여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질까요? 그런 상태에서 남자가 그런 농담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아내한테 이런 농담을 했대요. 당신도 이제 할머니 몸이 됐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손만 대도 피하더래요. 그렇게 8년이 지났어요. 8년이요. 단 한마디 때문에 8년 동안 냉전이 계속된 거예요. 남편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한 말이 아내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한 번 박힌 못은 빼도 자국이 남거든요. 두 번째 금기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농담이에요. 이것도 조심해야 해요. 젊은 여자들한테는 통할 수도 있는데 중년 여자들한테는 완전히 역효과예요. 왜냐면 중년 여자들은 존중받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를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인격체로 봐주길 원해요. 노골적인 성적 농담을 던지면 여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요. 오히려 경계심만 높아지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은근한 표현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뉘앙스가 있는 농담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건 노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금기는 다른 여자와 비교하는 농담이에요.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친구 아내가 어떻다. TV에 나오는 여자가 어떻다. 젊은 여자들은 어떻다. 이런 비교는 중년 여자들한테 독약이에요. 왜냐면 중년 여자들은 이미 자기가 젊은 여자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기들의 가장 큰 불안이에요. 거기에 남자까지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남자가 자기한테 만족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소개팅에서 여자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말 예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냥 세상 이야기를 한 거였을 거예요. 근데 앞에 앉은 63세 여자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기는 예쁘지 않다는 소리로 들린 거죠. 그날 소개팅은 당연히 실패했어요. 이 세 가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이거 하나 잘못하면 다 망쳐요. 중년 여자들한테는 지뢰밭이에요. 절대 밟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농담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발견한 최고의 농담 유형 1위부터 시작할게요. 이거 정말 집중해서 들으세요. 1위 농담 유형은 바로 자기 비하와 상대 칭찬의 콤보예요. 이게 왜 최고냐면 진심으로 들리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칭찬을 받지만 겸손한 칭찬이라고 느끼는 거죠. 구조는 간단해요. 나는 이런데 당신은 저렇다. 이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점점 배만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대로야? 이런 식이에요. 자기는 살이 쪘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상대는 변하지 않았다고 칭찬하는 거죠.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기를 낮추니까 겸손해 보여요. 여자들은 겸손한 남자를 좋아해요. 특히 중년 여자들은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둘째, 비교를 하는데 여자한테 유리한 비교예요. 다른 여자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비교하는 거니까 여자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낫다는 느낌이 드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셋째, 칭찬이 구체적이에요.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았다, 여전하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진심처럼 들려요. 중년 여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전과 같다는 말이에요. 늙지 않았다는 말이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 62세 김씨 남편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내한테 딱 이 패턴으로 농담을 던졌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배를 만지면서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지? 당신은 여전히 날씬한데 나만 영감 몸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요. 아내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쑥스러워하면서 뭔 소리냐고 했대요. 근데 얼굴은 빨개졌어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가 남편한테 먼저 말을 걸었대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요. 저녁 뭐 먹고 싶으냐고, 같이 산책 갈까 하고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농담을 던졌어요. 내 머리는 점점 희어지는데 당신 머리는 여전히 검은 것 같아. 나는 체력이 떨어지는데 당신은 아직도 부지런하네. 이런 식으로요. 석 달 후에 이 부부가 다시 상담실에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어요. 손을 잡고 왔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단지 말 한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게 달라졌다고요. 이 패턴을 응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상황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 먹을 때요. 나는 뭘 먹어도 맛을 모르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음식 맛을 그렇게 잘 알아?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외출 준비할 때요. 나는 뭘 입어도 촌스러운데 당신은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잘 입어? 센스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는 못한다고 하면서 상대는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심이 담겨야 해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해야 여자가 느껴요. 중년 여자들은 진심과 거짓을 금방 구별하거든요.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해야 해요. 억지로 분위기 만들어서 하면 어색해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처럼 해야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2위 농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2위는 과거 회상과 현재 칭찬을 결합한 패턴이에요. 이것도 정말 강력해요. 특히 오래된 관계에서 효과가 좋아요. 구조는 이래요. 예전에도 당신이 이랬는데 지금도 그대로네. 이 공식이에요. 과거의 좋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현재도 여전하다고 말하는 거죠.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추억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과거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의 감정도 함께 되살아나요. 특히 연애 초기의 설렘 같은 거요. 그 감정을 다시 느끼게 만드는 게 이 농담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그 옷 입으니까 우리 첫 데이트 때 생각나네. 그때도 그렇게 예뻤는데 지금도 똑같아. 이런 식이에요. 첫 데이트라는 특별한 순간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그때만큼 예쁘다고 말하는 거죠. 여자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데이트 때를 떠올려요. 그때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는지를 기억하죠. 그리고 남편이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해요.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게다가 지금도 그때와 같다고 하니까 자존감도 올라가요.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확인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중년 여자들한테는 정말 큰 의미예요.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아내와 거의 대화가 없이 살다가 이 패턴을 써봤대요. 아내가 어느 날 화장을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립스틱 바르니까 결혼식 날 생각나네. 그때 진짜 아름다웠는데 지금 봐도 그대로야. 이렇게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멈칫했대요.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면서 눈물이 글썽했다고 해요. 남편이 결혼식을 아직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감동한 거죠. 그날 이후로 아내가 달라졌대요. 화장을 더 자주 하기 시작했고 예쁜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봐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고요.
이 패턴의 좋은 점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데이트, 결혼식, 신혼여행, 아이 낳았을 때 어떤 특별한 순간이든 다 쓸 수 있어요. 그때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지금도 그렇다고 말하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진짜 기억해야 해요. 대충 지어낸 말은 금방 들통나요. 중년 여자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있었던 일, 정말 기억나는 순간을 언급해야 해요. 그리고 너무 자주 쓰면 안 돼요. 가끔 특별한 순간에 써야 효과가 있어요. 매일 과거 이야기만 하면 오히려 지겹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에 한두 번 던지는 게 최고예요. 자, 이제 3위로 넘어갈게요. 3위는 은근한 설렘 유발형이에요. 이건 좀 고급 기술인데요. 제대로만 쓰면 정말 강력해요. 이 농담의 핵심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성적이지 않지만 끌림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안전하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 그 향수 뿌리면 나 집중이 안 돼. 자꾸 당신한테만 신경 쓰이게 돼. 이런 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성적인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뉘앙스가 있죠. 당신한테 끌린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거부하기도 쉬워요. 그냥 농담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여자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요.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년 여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게 자기가 여전히 여성으로서 매력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런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여전히 자기한테 끌린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냉전이던 아내한테 이 패턴을 써봤대요. 아내가 특정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그 옷 입으면 나 옆에서 계속 쳐다보게 돼. 다른데 신경이 안 쓰여. 이렇게요. 아내가 처음엔 뭔 소리냐며 웃었대요. 근데 얼굴은 빨개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옷을 더 자주 입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패턴은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어요. 향수, 옷, 머리 스타일, 웃는 모습, 뭐든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그것 때문에 당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 다른 생각이 안 난다, 계속 쳐다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것도 진심이 담겨야 해요. 그리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너무 일찍 쓰면 부담스러워요. 어느 정도 친밀감이 쌓인 후에 분위기가 좋을 때 써야 효과가 있어요. 자, 4위는 공감과 위로형 농담이에요. 이건 특히 첫 만남이나 아직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효과적이에요. 구조는 이래요. 우리 나이엔 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질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머를 섞는 거죠. 여자는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동시에 편안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나이엔 계단 오르면 숨차잖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신도 그렇다니 위로가 되네요. 이런 식이에요. 나이듦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여자를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늙은 게 아니라 다들 그렇다는 걸 확인하니까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죠. 한 남자가 소개팅에서 이 패턴을 썼어요. 여자가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서 요즘 살이 쪄서 걱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저도 그래요. 우리 나이 드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더라고요. 신기하게 배만 나오고요. 같이 고민하는 동지를 만난 것 같아 반갑네요. 이렇게요. 여자가 크게 웃었대요. 그리고 편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준다는 걸 느낀 거죠. 그날 소개팅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두 사람은 계속 만나게 됐어요. 이 패턴의 좋은 점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도 아니고 그냥 공감이니까 여자가 쑥스러워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위예요. 구체적 관찰과 센스 있는 표현을 결합한 패턴이에요. 이건 디테일이 중요해요. 핵심은 여자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걸 센스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머리 자른 거 티나네요. 잘 어울려요. 이런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오늘 그 귀걸이 하니까 얼굴이 더 화사해 보여요. 색깔이 당신 피부톤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이에요.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관심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작은 변화까지 알아챈다는 건 평소에 관심 있게 본다는 증거잖아요. 여자들은 그걸 느껴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이니까 진심으로 들려요. 그냥 예쁘다는 말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귀걸이 색깔이 피부톤과 맞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관찰한 거니까 진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새로 산 가방을 들고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그 가방 색깔이 당신 코트랑 잘 어울리네요. 같은 톤이라 통일감이 있어 보여요. 센스 좋으시다. 이렇게요. 아내가 깜짝 놀랐대요. 남편이 그런 걸 알아차릴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뻤대요. 자기가 신경 써서 맞춘 건데 남편이 알아차줬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아내가 남편한테 훨씬 더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패턴은 연습이 필요해요. 평소에 여자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액세서리를 하는지, 머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5가지 핵심 농담 패턴이에요. 이것들만 제대로 익혀도 중년 여자와의 관계에서 거의 실패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농담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좋은 농담도 소용없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본 케이스 중에 좋은 말을 했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역효과가 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언제가 좋은 타이밍일까요? 첫 번째는 여자가 기분 좋을 때예요. 당연한 소리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기분 좋을 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같은 농담도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재미있고 기분 나쁠 때 들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언제 기분이 좋을까요? 주말 아침이요. 평일 아침은 바쁘고 스트레스 받지만 주말 아침은 여유롭거든요. 이때 자연스럽게 농담을 던지면 효과가 좋아요. 저녁 식사 후도 좋아요.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배도 부르고 편안한 상태죠. 이때 소파에 앉아서 대화하면서 농담을 섞으면 자연스러워요. 산책할 때도 좋아요.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기분을 좋게 만들거든요. 공원이나 동네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적절한 농담을 던지면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여자가 화났을 때요. 이때 농담하면 기름 붓는 거예요.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농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 역효과예요. 오히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더 화나요. 피곤할 때도 안 돼요. 여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완전히 지쳐있을 때 농담하면 짜증만 나요.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이럴 땐 그냥 쉬게 해주는 게 최고예요. 아플 때는 당연히 안 되고요. 몸이 안 좋을 때 농담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땐 위로와 배려가 필요한 거지 농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분위기예요. 아무리 타이밍이 좋아도 분위기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조명을 좀 어둡게 한다든지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만 신경 써도 돼요. 형광등 환하게 켜진 방에서 하는 농담이랑 은은한 조명 아래서 하는 농담은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한 남편이 매주 금요일 저녁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조명을 낮추고 아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와인 한 잔씩 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농담을 섞으니까 아내가 정말 좋아했대요. 몇 달 후에 금요일 저녁이 두 사람의 특별한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고 대화도 많아지고 결국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진심이에요.
아무리 좋은 농담도 진심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중년 여자들은 정말 예민해요. 진심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채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하는 농담은 통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 여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말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은 결국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여자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예요.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농담이 나와요. 반대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